지금 지규현 개인의 문제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앞으로의 이제 후폭풍이라는 게 어느 정도로 커질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미 유명해졌지만 재판을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결과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크게 봐서 이 사람이 계속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판가름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공개를 통해서 지규현이 본인한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나 판단들, 예측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시잖아요. 또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른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그게 일단 재판 공개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영웅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네. 역사적 죄인이 되어서 사실상 변호사 개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차량은 어떤 식으로든 종식이 되고 역사적 단죄를 받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선택을 해야 할 건데 영웅의 길로 갈 것이냐 역사적 죄인의 길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지기현 판사로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인 재판의 형태대로 따라갈 것이다 결국은. 네. 과거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판대로.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정리를 하자면 지금 공개 비공개로 표현하는 게 사실은 이 언론의 촬영을 허가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재판 공개는 하고 있죠. 이제 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기자들도 다 들어가서 취재하고 있고 방청객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외부에 공개하는 언론의 카메라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모든 재판에서 다 언론이 가가지고 재판 장면을 촬영해가지고 내보내는 건 아니었잖아요. 공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그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피고인 개인의 어떤 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개한다기보다는 재판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고 재판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법정 안에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주도하는 원님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국민들한테 납득이 갈 만한 판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재판에 임해야 되는 게 이런 사건의 특징이라서 그런 점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규현 판사가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과는 좀 달라져야 된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본인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 증거인멸 이렇게 시도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예. 아예 법정에서 구속시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진행되다 보면 어제 윤석열이 법정에 출석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 자기 집에서 거기까지 뭐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앞에서 그 한남동에서 나올 때처럼 일종의 퍼레이드를 하면서 올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진의 세력들을 깔아놓을 수만 있다면. 근데 그분들이 거의 안 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제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금 갈수록 윤에 유리하게 호전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대선 국면이 진행되고 어떤 새의 향방이 정해지면 정해질수록 내부 증언들이 많이 터져 나올 텐데 그 증언 중에는 윤이 석방된 이후에 한남동으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 이게 이제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증거인멸에 대한 의혹은 엄청 지금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예. 어떻게 또 그장 거기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예, 예. 뭐 그 국민 세금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파티한다고 먹고 즐기는 수준의 사람인데 당연히 자기 살기 위한 이상한 짓들을 많이 감행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터져 나오는 순간 이게 재판부는 외부에다가 지금 두고 국민적인 분노가 끌어오르는 걸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본인은 구속 취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1심에 승고 나기 전에도 재판 과정에서 구속을 시킬 수도 할 수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추가 증거인멸의 정황이 드러나서 아, 추가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을 그렇죠. 그러면 그는 검사 풀어준 다음에 돌아가서 예.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게 드러나면 드러나면 그렇게 이제 하고 네. 그러면 그는 검찰에서 이런 내용을 이제 기소를 다시 추가적으로 하자고 넣어야 됩니까? 아니요. 직권으로 그냥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예. 구속 사유는 이게 기소가 되면 구속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예. 이 법원 구성원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검사하고 우리가 같은 식구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같은 법조인으로서 식구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검사보다는 낫다. 이게 일종의 이상한 우월의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떤 위헌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을 받고 막 불법이 횡행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준동하고 이러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아프게 다가오지 않아요. 네. 근데 자기 신변을 위협하는 거, 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쌍욕 그 확성기에다가 막 떠들어대는 거, 그 다음에 자기 근무하는 사무실 부시는 거, 그 다음에 자기 뒷조사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다 당하고 있는 와중에 헌재 결정마저 이제 정면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헌재에서 했던 거짓말을 지금 여기 하급심 법정에 와가지고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세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규현 아니라 어떤 판사도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분석이 된 건데 미국에 있는 판사든 유럽에 있는 판사든 한국에 있는 판사든 법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가장 신경을 쓰는 게 그 집단 내에서의 평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자가 피고인 하나를 어떻게 제어를 못하고 저렇게 떠들게 방치하면서 재판 소송주의도 제대로 못한다. 그거는 그 준거 집단에서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헌재가 지금 상식적으로 봐도 상당 부분 내란 혐의에 대해서 다 판단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급 심판자가 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취향이나 지향을 가지고 없는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큰 일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제일 신경 쓰는 게 자기가 욕먹지 않는 거거든요. 그 욕먹지 않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을 택하는 거고 그 안전한 길이라는 거는 앞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거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통상적인 관행이 그 예예요.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앞으로 지금까지 보였던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게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거가 관련돼 있는 것이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윤곽근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다 검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서 지금 뭐 법관 출신들 혹은 법관이 하는 판단을 우리는 존중하지도 않겠고 믿지도 못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대통령 부부 행사에 동원하는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은 오늘 오후 열린 직원회의에서 이달 말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차장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은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이달 말까지 휴가를 낸 상태로 거취 정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권한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연판장이 돌고 여기에 수백 명이 참여하는 등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판장을 돌린 직원들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고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차장의 사의에 대해 경호처 직원들은 아직 이달 말까지 많이 남았다며 당장 나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장은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이에요, 사실은. 네네. 난 그렇죠. 경호처 직원들이 연판장. 62년 만에 연판장을 네. 만들어가지고 돌렸는데 지금 언론엔 75%라고 돼 있는데 거의 80%에 네. 육박하는. 예, 연판장 네. 문구입니다. 아, 네. 전문. 그렇죠. 네네. 네네. 실제로 이 조직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공직사회에서 처음이더라고요. 네. 저 80% 정도 그 더구나 뭐 간부들 대부분 다 서명한 게 김성훈한테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훈이 그거 보고 그냥 일부 그냥 뭐 저 민주당이랑 내통하는 자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체 다수의 의견이라는 걸 확인하고 완전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그만두겠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는데 사표를 받는 당사자는 네. 또 한덕수죠. 그래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런데 또 소문에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윤과 김이 극구 뜯어 말린다. 그래서 사의 표명이 늦어졌다. 원래는 더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강우 같은 경우 이거 네. 입틀막 가지고 그 사실 윤석열 눈에 팍 띄었던 네. 이강우 같은 경우 이제 장기 네. 그 휴가 내고 오늘 지금 휴가를 실종된 갔습니다. 상태인데 네. 지금 경호처 직원들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 격려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한 거고 지켜낸 거의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거의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이번 내란 과정에서 입장을 표시한 거거든요. 네. 여기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 보태면 네. 취재 경우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지원본부장 있죠. 네네. 지원본부장이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뭡니까 비아폰 그다음에 네, 서버 관리하고 그리고 원 그랬죠. 데이터를 생각보다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예, 예. 지금 그거는 엄청나게 압박이 들어왔는데 그 원 데이터 박스라고 합니까? 뭐 네, 네. 이거 저 메인 메인 요쪽은 서버. 네, 메인 메인 서버는 이제 손을 안 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증거로 이제 확보하면은 충분히 활용할 만한 내용들이 다 있다. 이제 그것까지 만약에 이제 훼손을 했다면 그거는 뭐 오늘 사실 이재용 대표가 그 노무현 재단 알릴레오에서 네. 도월 김용호 선생님이랑 그리고 유시민 유시민 작가랑 작가랑 되게 감동적이었어. 저 그거 보면서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말씀을 몇 가지 하셨는데 그 중에서 공수처 대폭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경찰도 지원하겠다. 그리고 검찰은 수본. 그러니까 국수본도 검찰은 강화한다. 그렇지. 예. 네. 검찰은 기소와 수사 분리 분리한다. 단계를 하겠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네, 사실 맞습니다. 내용을 노무현 재단 알릴레오에서 발표를 하신 건데 지금 이제 격변기에 없어지는 조직도 있을 것이고 더 강화되는 조직도 있을 텐데 경호처는 오늘 그 연판장 때문에 살았습니다. 미리 이제- 그래도 저는 예, 예. 경찰로 법을 그렇죠. 개정해서 네네.
이제 최소한 일괄된 예, 최소한 해체는 가능하도록, 면하는 걸로. 예, 해체는 이제 안 하겠지만 어쨌든 경찰하고 그것도 이제 경호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위험해서 안 된다. 대통령에 따라서 저게 거의 권력 사유화의 되는데. 상징처럼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막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지원본부장이 이제 제가 증인 국회에 나갔을 때 계속 이제 같이 답변을 하고 제가 뒤에서 네. 이렇게 봤는데 보통 이제 어떤 답변하기가 어려운 경우와 또 거짓말하는 경우 정도는 현장에 있으면 진짜 뭐 이렇게 분위기로도 그게 파악이 좀 되잖아요. 뭐 의원님은 질의하시면서 더 잘하시는 거지만 이분이 정말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억누르는 그 서버에 대해 집중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거짓말하거나 그러지 않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잘 아마 그렇게 보전을 했을 것으로. 끊임없이 압박을 받았는데 예, 또 하위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제대로 못한다고 또 본인을 공박하고 네.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비판을. 위에서는 끊임없이 인멸을 시도하거나 요구했던 장면을 또 참아내야 되고 네, 네.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었다. 천만다행이다. 이광우는 정말로 도망가듯이 장기 휴가를 갖고 이제 경호차장인 김성훈 한번 보십시오. 저거는 무슨 지 인생이 저 따위로 갑니까? 정말로 제가 따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불편하지만 저게 뭐냐고요, 본인이. 윤석열 네. 김건희에 미쳐가지고. 지금 빨리 그 공관과 대통령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빨리 진행하라고 네. 지금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사실은 지금 방송하고 있을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가서, 방을 다 가서 뺐는데 지금 왜 안 피켓팅이라도 하냐고 해야 이게. 되는 맞아요. 있을 빨리 때는 가야 있어서 합니다. 못한다고 네. 했고 지금 방 뺐는데 왜 안 하냐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방 빼면서까지 지금 캣츠 그 물건도 빼간 거 아시죠? 캣타워. 횡령, 캣타워. 캣타워, 네. 캣타워도 빼간 이런 것까지 깨알 500만 원. 네 맞습니다. 깨알 범죄자입니다. 빨리 수사해야 되고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윤석열 다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추가적인 증거도 너무 많이 남았고 추가적인 범죄와 추가적인 그래서 기소가 그거 되고 있는 관련해서 뭐 상황이기 때문에 취재하시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재구속 뭐 관련해서. 그 내용도 지금 이제 내란 사건 재판 중에 주기현 부장판사가 살기 위해서 예. 결국 윤석열 구속시킬 거다 거기서 본인이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피하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이 저렇게 해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것 네. 그리고 증거인멸을 외부에서 조직적으로 시도했다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윤석열 스타일 바꾸지 않고 자 언론에 공개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재판받는 과정이 국민들 앞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주기현은 그래도 거기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냥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기현은 그렇게 못할 거라는 의견이 많고요. 네. 그리고 주기현을 잘 아는 사람은 결국 본인이 사법부에서 오는 압박이 얼마나 지금 크겠습니까? 민심에서 오는 압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윤석열 맞다고 또는 일방적으로 우호하는 식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견딜만 하려면 이상호 기자 정도의 강과 통이 되면 가능할지 몰라도 저 지기현 부장 판사는 거기에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회피를 하거나 회피도 안 됩니다. 이미 1심 이제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니면은 여기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윤석열 재구속 시킬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직권구속 가능하죠. 직권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결행할 가능성 상당히 있다. 자, 21일 날 재판 과정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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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공개됐을 때 윤석열이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이냐. 이제 보고 그리고 다른 증거, 정인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랬을 때 주기현 부장 판사가 어떻게 선택할지 본인에게도 시간은 많이 없다 이런 말씀. 그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 있고 실제로 경호팀이 가동 중이고 지난 주말에 되면 김성훈의 산이 찍혔습니다. 근데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지킬 만한 그런 기둥 같은 사람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김성훈 차장은 결국은 그 무조건 구속시켜야 돼요. 네, 지난번에 이것도 이제 수사기관의 농간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비아폰 문제나 결국은 김성훈의 비아폰에서 검찰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 예, 심우정 총장 어떤 관계인지, 그렇죠. 네. 예, 첫날부터 이제 과학 수사 관련된 사람들 뭐 배치시키고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제가 그쪽 경호처 얘기 쪽 들어보니까 그 김성훈하고 이광우 이 동기잖아요. 경호처 5기 이 5기들이 지금 난동 부려가지고 여기가 인사적체도 많이 돼 있어요. 아 경호처 네, 원래 자체가 본부장에서 본부장으로 수평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해먹는 거야. 자기들 하면서 김건희 끼리끼리. 예, 뒷배 해가지고 이 안에 그 전부터 이제 적폐가 많았어요. 근데 김성훈 차장은 사람들은 이제 안에서는 지난번에 구속 취소하고 돌아와서 네. 사람 이게 경호처 직원들 협박하듯이 그러고 다녔거든요. 돌아오신다. 예, 기각되면 돌아오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툭툭 내뱉고. 그러니까 그때 또 사무장은 징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가슴 졸였겠어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되고 나서 본인은 저렇게 이제 사의 표명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직에 있으면 현직에서 체포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사의 표명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게 좀 장기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게 또 한번 곱씹어 보니까 약간 사수 같은 게 지금 형사처벌, 형사 입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의를 표명해도 사표 수리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지금 이게 안 되는 공무원, 과정이고 공무원법상. 결국은 이제 대행이 이제 새로 바뀌는 정부에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그 처장 대행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던져놓고 그렇죠. 당분간 그냥 본래 직분에 충실하겠다 네.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사실 윤석열 재판에서 이 사람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준석 의원 생각이 났는데 그 박정훈 대령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김영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네.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며칠 전에 군 검사들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상년을 구형한 것이 떠올랐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준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그 박정훈 대령 곁에서 지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단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 후보, 보수 주자라고 한다면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군인들의 어떤 사기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보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우리 군인들 정말 얼마나 이 지금 사기가 떨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 불법 기업 사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박정훈 대령 그 사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게 진짜 보수라면은 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말씀만 꼭 네. 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제발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정리하자? 지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은 사실 조기 대선 국민이 열려가지고 새로운 리더십을. 예. 그렇죠. 누군가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고 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또 나를 꾸려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윤석열이라는 분이 너무나 돌출 행동을 하고 계시고 어제 재판 같은 경우도 맞아요. 네. 충분히 좀 예상이 됐던 행보긴 한데 그러면서 자기를 봐달라는 식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세게 발언을 하시고 하니까 이게 지금 대선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중요한 게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재명 뭐 후보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고 물론 마찬가지 이준석 후보도 검증을 해야 그렇습니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꾸 윤석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고 정말 또 그 이상한 분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은 윤석열 물론 뭐 우리가 내란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인 처벌을 해야 되지만 네. 단죄를 해야 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지금 대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더 많이 12.3 비상계엄 이후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간 중심엔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한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해체를 요구하거나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주장하고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영장집행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말한 게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청주산당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출신입니다.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헌재 해체를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수사와 체포, 탄핵에 반대하고 극우 집회에 힘까지 실어준 김영환 충북지사도 수사 대상입니다.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더해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며 극우 집회에서 삭발까지 한 박지원 충북도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내란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갔던 엄태영 국회의원 역시 진보당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를 내란 선전, 선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윤갑근, 박지원 건만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김영환, 엄태영 건까지 진행한 뒤 정치인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까다롭고 전국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진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대선 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